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김도우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많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양시장이 2%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뉴욕 시장은 기술주 강세로 상승 마감에는 성공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뭘 봐야 될지 우선 글로벌 시황 진단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많이 낙폭을 키우긴 했지만 미국장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이 약간 긍정적인 요인을 조금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낙폭에 대한 일부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됩니다. 그 기술적인 반등에 대형 기술주들이 반응을 한 거고요. 역시 내려왔던 폭 안에서 아래쪽 지지대에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장에 좀 중요했던 부분이 배터리데이에 대한 부분,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테슬라 쪽에서 배터리데이 얘기가 나왔는데 장 끝나고 나온 미국 시장으로 장 끝나고 나온 얘기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좀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쪽에서 뚜렷한 배터리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향후에 새로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없다 보니까 그 실망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 시간에 조금 쏟아지면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흐름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408달러 선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나스닥 지수를 먼저 보고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을 1,5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줬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 이 앞에 있던 박스권 영역대를 조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반등폭이 아직까지 최근에 낙폭에 일부 회복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스닥 지수는 11,100포인트,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통화 정책은 일단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 위해서는 지금 올라있던 이 지수가 조금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좀 줘야지만 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 외적으로는 역시 재정 정책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 상태로 현재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뚜렷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는 있는데, 결국 합의책은 나오겠지만 그 합의책이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는, 대선 이전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9월 달은 넘어가고 10월 중순까지는 좀 관망세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치는 좀 제한적인 11,1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야지만 나스닥 지수가 본궤도로 다시 원래대로 이전 자리 한 11,700포인트 자리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하방 방향성을 박스권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지수 상승력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나스닥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반도체 쪽의 업황이 디램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좋지는 않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부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내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테슬라로 인해서 좀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408달러 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어제도 개파락하는 흐름은 있었지만 이 408달러를 위협하지는 않았었고요. 위쪽으로 460달러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08달러 아래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장전 미국 시장 장전에 이 안으로 회복해 놓지 않는다라면은 미국장 테슬라의 낙폭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 낙폭은 350달러 선 부분까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관점에서 내일 테슬라는 373달러 정도의 하락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시간의 거래 그 낙폭을 유지하고 시작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테슬라는 역시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관망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봤었을 때 국내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나왔던 얘기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향후에 갈 수 있는 게 기술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향후에 친환경차로 가겠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그리고 발전, 에너지까지 그린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초점이고, 이 그린 정책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배제할 그런 섹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보면서 그린 정책에 맞는 종목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관심적으로 봤을 때 역시 자동차는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대회에서 나왔던 얘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쪽입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에 맞는 자율주행 모멘텀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멘텀과 자동차, 그린 정책, 자동차는 어차피 생산이 되는 거고 전기차, 수소차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 맞는 쪽으로 흘러가는 쪽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이 현재 많이 있긴 하지만 지수 때는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통상적으로 지수가 조정이 있을 때 좀 가파른 조정이다라고 했을 때 5%, 1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조정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역시 유동성이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결국 시장에 위축되는 흐름을 더 키울 수 있는 흐름이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현재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현재 시장 자체에서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동성이 지금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공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공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고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밑으로 빠졌을 때 위로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만 한다고 해서 시장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공포가 나타나면서 투매와 그리고 매수세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낙폭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역시 아래쪽으로 조금 하방 압력은 있겠지만 숨고르기 형태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만큼 낙폭이 급락성으로 빠르게 왔을 때는 그 낙폭의 기간은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중순까지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온 추석 이후에 조금 단기간의 흐름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역시 위쪽으로 가는 상방의 방향성 바뀌지 않는다. B2만 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2200포인트에 내려왔을 때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점에서는 역시 자동차 쪽을 계속 지속적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가 2200포인트에 내려왔을 때는 향후 있었던 언택트 관련주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네이버, 카카오 쪽도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는 조금 이르다. 관망이 좀 맞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쪽에서 떨어지는 낙폭이 좀 커지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을 좀 살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 배터리대에서 있었던 자율주행 모멘텀에서 봤었을 때 두 가지 섹터 자율주행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을 좀 찾아보신다라면은 역시 전방산업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 쪽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를 좀 찾아보신다라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MC넥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아래쪽으로 조금 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내려가고 있지만 가치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향후 자율주행 모멘텀을 이어갔었을 때 이 기업이 가는 길은 무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200포인트 자리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추후에 상승폭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봤었을 때부터 2011년, 2010년 때부터 했을 때 박스장에서 왔던 흐름에서 그 낙폭의 평균치가 계속 위아래로 반복됐다라는 측면에서 낙폭은 거의 5%에서 1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투자에 당연한 관점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유동성을 통한 이 방향성이 꾸준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지수가 가던 방향성은 이 방향성이었습니다. 그 방향성 자리로 원래 자리로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선방향된 관점에서 조금 오버됐던 부분들이 올라갔고요.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판단하시고 내려올 때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 저는 가치적으로 지금 시장으로 가치가 풍부한 말 그대로 본질적인 가치가 우량한 종목을 편입해놔야 나중에 깔끔한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지금 테마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량주의제 편입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뉴욕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